얘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자, 가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 렉탱글. 자, 방향이 지금 바닥에 그려지잖아요.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자, 눌러보면 그리는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300,690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요. 보통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자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저 합판의 두께를 몇 미리 쓸 거냐. 가구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내 설계를 하면 가구를 직접 제작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MDF예요. MDF 합판을 제일 많이 씁니다. MDF가 뭐냐면은 톱밥 있죠. 톱밥을 톱밥에다가 앞 접착제를 넣고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눌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붙여 넣은 거예요. 이걸 MDF라고 합니다. 목재를 많이 쓰다 보면 물론 알판도 많이 쓰겠지만 그걸 만드는 동안 그러니까 나무를 켠다고 하죠. 나무를 켜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톱밥이에요. 생각보다 톱밥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MDF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책상이 있잖아요. 이거 다 MDF예요. MDF고 여기다가 필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원목 잘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MDF로 책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무늬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늬목은 뭐냐면 실제 생나무 있죠. 생나무를 아주 얇게 켠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장처럼 얇게 켠 걸 무늬목이라고 그래요. 그 무늬목을 길이 방향으로, 나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그러니까 본드칠을 한 다음에 다림질한 거예요. 그게 무늬목 사용하는 건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싼 데는 무늬목을 붙이고 그렇지 않을 땐 대부분 다 필름을 붙여서 써요. 여기 보시면 MDF 우드 필름 마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상판에. 그죠? 네, MDF입니다. MDF고 주로 많이 그러니까 얇은 것도 있어요. 얇은 거는 주로 이제 책장 뒤에 보면 나무판 들어가죠. 그런 거 쓰는데 굳이 거기는 이제 합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가구 짤 때 MDF를 많이 써요. 22mm, 25mm, 30mm.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찬장 있죠? 상부장 있죠? 그거 한번 재보세요. 22mm일 겁니다. 보통 22mm, 25mm, 30mm 제일 많이 써요. 힘을 조금 요한다. 30mm. 아, 그냥 별로 칸막이 정도면 충분해. 22mm. 이해되셨나요?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 540,300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를 여기다 복사하면 되죠. 이동 툴 누르고 컨트롤 키 한번 누른 다음 자, 위치 맞춰주고요. 그 다음 얘가 여기 중간에 가야죠. 중간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하기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여기다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등분 됐나요? 다시 봅니다. 얘 위에 필요 없어요. 다시 이렇게 맞춰놓고 나누기 2. 어차피 얘는 지울 거니까 뭐 어떻게 하든 큰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짜보시죠. 자, 그 다음엔 상판 설치해야죠. 렉탱글 자 1500에 600이네요. 1500,60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네요.
자, 여기가 이제 좀 고민스러워요. 여기가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렉탱글. 자, 이 모양이네요. 600이고 690입니다. 600, 690. 자, 옵셋 30mm. 자, 푸시 앤 풀 다시 30mm.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자, 다시 한번 렉탱글 600, 690 옵셋 30mm 푸시 앤 풀 30mm 메이크 그룹 어느 게 옳을까요? 자, 어느 쪽이 옳을까요? 지금 도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대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 반대쪽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 구조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 이게 맞냐면 피스를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학적으로는 얘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얘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를 이렇게 박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들. 요게 테이프입니다. 자예요. 그죠?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자입니다. 얘는 길이를 재는 자예요. 요게 테이프이라고 그래요. 테이프 메주어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툴인데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툴 메뉴에 보면 디멘전 텍스트, 3D 텍스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디멘전 텍스트, 3D 텍스트. 치수 기입할 때 쓰는 디멘전입니다. 점 두 개를 찍으면 방향을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스냅은 자동이고요. 그러면 치수 기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CAD의 치수 기입과 스케치업의 치수 기입이 조금 달라요. 스케치업의 치수 기입은 자동이고요. 또 하나, 제가 뷰를 바꿀 거예요. 뷰를 바꾸면 문자가 항상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가요? 문자가 정면을 향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항상 문자는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스케치업의 치수 기입과 CAD의 치수 기입이 다른 이건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 높이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 높이가 치수 기입이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을 그려서 끝점을 만들어주고 치수 기입 후 이렇게 치수 기입 후 얘를 삭제해야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이 아래에 있는 게 텍스트인데 CAD로 말하자면 지시선입니다. 이렇게요. 지시선이에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여기 얘는 뭐냐면 여기 위에 면적입니다. 면적이에요. 왜 어떻게 면적인지 아냐면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이죠. 면적입니다. 그리고 MDF
우드 필름 마감. 그리고 자, 그리고 다른 거 선택하면 자, 이렇게 우드 필름 마감이 뜨는 거죠. 만약에 얘의 최적을 알고 싶어요. 최적. 그러면 선택하고 엔티티 인포에 가보세요. 그럼 여기 최적이 나옵니다. 얘의 레이어, 그 다음에 유형, 부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엔티티 인포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3D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D 텍스트 화면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서체를 지정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쓰면 되죠. 그죠? 뭐를 쓸까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여기 있고요. 자, 플레이스. 그럼 위치대로 들어갑니다. 너무 크죠? 스케일. 줄이면 되죠. 이동하기, 위치 지정하고요. 자, 한번 들어간 이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3D 텍스트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팔로우미입니다. 요 아이콘이에요. 팔로우미. 툴 메뉴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팔로우미. 팔로우미는 단축 명령어가 없네요. 팔로우미는 단축 명령어가 없어요. 팔로우미가 무슨 뜻인가요?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죠?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클, 아니, 렉탱글. 그 다음에 라인. 자, 이렇게 선이 있고, 면이 있고, 선이 있고. 자, 보이시나요? 면대로 돌출하는 거. 면을 선택하고 돌출할 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크게 그렸습니다. 팔로우미. 면을 선택하고 선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냥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가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서리를 먼저 선택합니다. 모서리만 선택해요. 모서리 먼저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팔로우미를 누르고 클릭. 어떤가요? 조금 더 쉬운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팔로우미. 돌출할 면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 하고, 모서리를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미 돌출할 면을 클릭해주고. 어느 게 더 쉬운가요? 뒤쪽 방법이 훨씬 더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보죠. 서클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고요. 자, 제가 필요한 건 선이니까 중간에 내용 지웠어요. 다시 서클. 자, 중심점에서 제가 조그맣게 원을 그렸습니다. 라인. 이렇게 반쪽을 지우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 다음 반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요. 라인, 아니 렉탱글로 갈까요? 아니다, 라인부터 해야 되겠네요. 원의 중심을 못 찾네요. 여기가 중심이고요. 다시 렉탱글. 자, 화살표 방향으로 적당한 비례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긋고요. 적당한 비례입니다. 이건 사이즈가 없어요. 자, 이레이즈, 아크. 자, 그 다음에 다시 옵셋을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다시 지우고. 자, 얘는 그냥 다시 연장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그냥 연장하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자, 아크. 다시 한번 아크. 또 아크. 적당히 눈짐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냅두고 이레이즈. 자, 그러면 뭐가 되나요? 뭐가 될까요? 네, Y자니요. 자, 경계 선택하고, 아니 경로 선택하고 단면 클릭. 자, 그럼 Y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팔로우미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도형을 만드는 것, 그게 팔로우미입니다. 이런 회전하는 도형도 가능하고 아까 봤던 사각형 틀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렉탱글, 그리고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운데다 라인을 그렸고, 서클, 제가 이렇게 중간에다 원을 그려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팔로우미. 자,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 어떻게 되나요? 원이 구멍 나는 거 보이시나요? 원대로 길이 난 거 보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자, 요렇게 스냅 트래킹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원을 그려봤습니다.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자, 어떤가요? 또 모양이 달라지죠. 다시 봅니다. 라인. 이번엔 반만 해보죠. 이레이즈.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어떤가요?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지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제가 여기다 그렸어요. 이 면에다 그렸어요. 면에다 그렸죠? 자, 팔로우미.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여기는 됐는데 이 부분 면이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해당 면에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놓고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얘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보죠. 그리고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리을자 모양으로. 팔로우미 클릭.
보이시나요? 바깥으로 벗어나면 덧대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파내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팔로우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지워주는 게 조금 모양이 낫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과제물을 보도록 하죠. 52번 게시물이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크기가 500에 500에 500입니다. 렉탱글 500, 500 푸시앤풀 500. 자, 그 다음 이 안쪽으로 100mm. 자, 선택을 하고요. 옵셋 100mm. 다시요. 선택을 하고요. 옵셋 100mm. 다시요. 선택하고 옵셋 10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번 이번엔 면을 선택합니다. 면을 선택하고 100mm. 다시 면을 선택하고 100mm. 다시 면을 선택하고 10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로들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좀 뺍니다. 그 다음 자, 아래로 20mm. 그 다음 왼쪽으로 20mm. 그 다음 오른쪽으로 20mm.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로 요 삼각형이 우리가 그려야 될 면입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빼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가만히 보면 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수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홈을 내주고 싶으면 이 선과 수직이 되게끔 삼각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여기도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네요. 이동하기, 복사. 자, 얘는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얘도 지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요 경로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은 여기 있는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적당히 선을 그린 다음 얘를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복제를 해야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얘가 이쪽이 얘랑 일치가 돼야 돼요. 꼭지점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로테이트 이렇게네요. 이렇게 90도가 돌아가야 되는군요. 이거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동하기, 아니 지우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고 얘를 복제합니다.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회전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90도. 자, 필요 없는 선들 후딱후딱 지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4개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 경로는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는 동시에 선택해요. 그 다음 팔로우 미 그리고 한번 클릭. 그럼 어떤가요? 깨끗하게 싹 절단된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팔로우 미. 다시 또 볼까요? 팔로우 미. 다시 또요. 팔로우 미. 자, 어떤가요? 그러면 도형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도형은 팔로우 미를 응용한 예제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몇 번 게시물이냐면 53번 게시물입니다. 53번은 쉬우니까 제가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53번 게시물 찾아보시죠. 전체 길이는 1000에 400에 400입니다. 렉탱글 바닥에다가 1000, 400, 푸시앤풀 400. 자, 그 다음에 면을 지우면 돼요. 이렇게 면만 싹 지우면 모서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홀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옵셋을 쓰는 게 좋긴 한데, 자, 다시요. 옵셋 100mm 아크 아니 자 중심 시작 끝 다시 중심 시작 끝 자 다 됐으면 삭제 자 이렇게네요. 자 옵셋 100mm 다시 아크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자,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요. 다시 요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삭제하고요. 필요 없는 건 그냥 과감하게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 반대쪽도 지웁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복제하면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똑같이 복제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아요. 라인을 하나 그려서 서클 반지름 10mm 10mm 너무 작은가요? 서클 반지름 20mm 자, 그 다음 트리플 클릭으로 경로 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어딘가 끊어졌네요. 팔로우 미 자,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디가 끊어진 것 같은데 어디가 끊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어디가 자, 모양이 만들어지긴 했네요. 근데 여기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모델링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경로 안에다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이제 면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자, 이렇게 경로 안에다가 놓고, 자, 먼저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클릭. 그러면 에러 없이 좀 더 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로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43번 게시물에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임포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CAD 파일을 불러왔었죠? 지난 시간에. 자, 여기 보시면 JP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불러올 거냐, 텍스처로 불러올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물체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림이 물체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텍스처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림이 맵으로 들어온다는, 매트리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이 재질 넣는 걸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라고 나오죠. 이거 뭐라고 불렀나요? 질감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때 저 그림을 바꾸고 싶어요. 사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에디트 메뉴에서 여기서 사진을 바꿨습니다. 맞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불러들이기, JPG 선택하고, 자, 텍스처요. 텍스처 뭐라고요? 질감이요. 질감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보죠. 매핑 소스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시작될 위치, 그 다음에 그림의 크기. 자, 재질로 들어온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재질로 한번 불러와 보시죠. 질감, 텍스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재질을 주고 에디트 들어가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이렉트로 임포트를 통해서 질감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이번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제가 누르고 똑같은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들어와요. 뭘로 들어와요? 물체로 들어옵니다. 사물로 들어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우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우고요. 자, 먼저 다리부터 만들어 봅니다. 다리의 크기는 70에 70입니다. 렉탱글. (70,7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720. 자, 이렇게요. 이쪽에서 볼 때는 바깥쪽이지만 이렇게 뒤에서 볼 때가 안쪽이에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하고 카피. 몇 미리를 카피하냐면 100mm를 이렇게 카피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안쪽은, 이 아래쪽은 40mm예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를 30mm 움직여 줍니다. 이동하기 30mm. 그 다음 반대쪽으로 여기 모서리도 이동하기 30mm. 그러면 이렇게 의자의 다리가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얘를 뭘로 만들어요? 그룹으로 만들어야죠. 아니요, 오늘은 그룹 안 씁니다. 컴포넌트입니다. 오늘은 메이크 컴포넌트입니다. 자, 여지껏 우리가 그룹을 썼었죠. 그죠?
근데 컴포넌트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컴포넌트를 쓰겠습니다. 컴포넌트. 자, make 컴포넌트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컴포넌트의 이름이고요. 그 아래 description, 컴포넌트의 주석입니다. 컴포넌트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름을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하면 안 되죠. 책상 다리 그리고 create 그러면 이렇게 책상 다리로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제가 explode 분해했습니다. 분해하고 다시 make group.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은 컴포넌트, 오른쪽은 그룹. 복사하죠. 곱하기 3개. 자,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아랫열은 컴포넌트, 윗열은 그룹.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룹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오픈이 돼요. 자, 이동하기. 자,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30mm. 그러면 누구만 수정됐나요? 이 그룹만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아랫열은 컴포넌트라고 했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떠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트 그룹 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컴포넌트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그룹은 복제하면 얘 따로 얘 따로예요. 근데 컴포넌트는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 속성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처럼 묶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성들이 동일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가 다 같이 수정이 돼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의자 다리가 따로따로 수정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똑같은 모양으로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룹이 아니라 컴포넌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동일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난간 동작, 난간봉이 있죠. 난간봉은 어떤가요? 다 똑같은 객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룹일까요? 컴포넌트일까요? 컴포넌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의자 다리 같은 것도 컴포넌트.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얘네들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 그러면 컴포넌트. 얘네들은 별도의 속성을 지녀야 돼. 그러면 그룹. 이거를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자 다리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 지우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1200, 750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얘는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동하기. 자, 로테이트. 아니, 스케일로 해볼까요? -1. 그러면 대칭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두 개를 복제를 합니다. 이동하기. 그 다음 스케일. -1. 그럼 어때요?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의자 다리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불러드려야 될 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파일 메뉴, 임포트.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아크요. 자,
아크를 불러옵니다. 임포트. 자, 이렇게 불러온 거 보이시나요? 물론 얘를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텍스처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오늘은 이미지로 불러봅시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렉탱글. 자, 이렇게요. 이 안쪽 끝에서 이렇게 불러오고, 파일, 임포트, 텍스처를 선택하고, 아크. 자, 구석점을 맞추고, 자, 이렇게 위에까지 클릭. 그러면 재질로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재질로 이렇게 입혀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이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 라인을 따라서 선을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가고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자르고, 네, 이렇게 적당히 자릅니다. 네, 적당히 자를까? 네, 적당히 잘라버리죠. 문제 될 것 같진 않네요. 자, 그 다음 아크 시작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혹은 시작 끝점, 이렇게 두 번째 점, 이런 식으로. 자, 편하신 대로 한번 그려보시죠. 시작, 두 번째 점, 다시 시작, 두 번째 점. 근데 그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호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쭉 따라서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을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렸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이동하기,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스케일로 바꿔볼까요? 스케일. 자, 아이고, 더 가야 되는구나. 자, 스케일. 크기를 -1. 자, 이동하기, 끝점을 다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가운데 지우고.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더 길어졌죠. 역시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시 앤 풀로 돌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푸시 앤 풀로, 자, 10mm 이렇게요. 자, 10mm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때 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다시 한번. 자, 미드 포인트가 미드 포인트로 오도록. 자,
다시 한번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로테이트. 복제해서 로테이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이동하기. 그 다음에 스케일.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죠. 네, 역시 중간점에서 이동하기. 자요,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모델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 팔로우미 2번이요. 02 팔로우미. 요 03 팔로우미는 과제물입니다. 02 팔로우미까지 하고 03 팔로우미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02 팔로우미를 이미지로 불러옵니다. 텍스처가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임포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보시죠.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90도 세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온 것들은요 하나의 객체예요. 근데 얘가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익스플로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맵처럼 됩니다. 텍스처로 바뀌어요. 텍스처로 바뀝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걸 나눌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렉탱글. 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로 나눌 거예요. 중간에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선을 이동시키세요. 이렇게 X방향으로 이동시키세요. 이미지만 딱 맞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지만 딱 맞게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삭제, 각각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쓰냐면 이거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그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뷰 메뉴에 가면 페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 이렇게 선 모양으로만 봅니다. 히든 라인, 은선, 그러니까 숨긴 선 감추기, 면 처리하기, 그 다음 텍스처 보이기. 우리가 이렇게 텍스처 보이기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엑스레이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물이 반투명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90도. 자, 이동하기 바로 이렇게 중간으로요. 이렇게요. 중간으로 놔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얘네 두 개는 작업하면서 더 이상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잠글 겁니다. 락. 그러면 이렇게 잠겨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뷰를 봅니다. 바로 여기죠. 자, 라인. 이렇게죠. 뭐 렉탱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렉탱.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주고 서클. 조금 크네요. 네. 스케일로 조금 줄여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다가 뭘 또 해야 돼요? 여기 사선을 그려야 해요.
아이고, 얘 선이 삐뚤어졌네. 이렇게 그려볼까요? 렉탱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잘 안 되네. 자, 스케일 다시요. 위치를 조금만 맞춰 보자고요. 그 다음, 자, 렉탱글. 에잉. 자, 그 다음,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자, 이레이즈. 그리고 여기 아크로 홀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아크로 홀을 안 맞네. 그려주시면 자, 모양이 완성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건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나머진 지우셔도 돼요. 절반입니다. 요거 절반만 있으면 돼요.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서클.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등의 구슬이 완성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모델링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방식으로 모델링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캐릭터 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모델링해요. 자동차 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요. 제품 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구슬을 만들어 보시죠. 자, 나머지도 똑같이 절반씩 그려 나갑니다. 라인. 이렇게 절반씩 그리는 거예요. 자, 절반을 내리고, 자, 렉탱글. 여기까지네요. 자, 이레이즈. 자, 얘도 잠가 놓고요. 그 다음, 라인. 다시 확대해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그 다음 아크로. 다시 아크로. 다시 한번. 자, 아크. 자, 여기도 아크. 그 다음 경계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선이 조금 모자른가? 조금 선이 모자르네요. 이동하기. 네.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엑스레이를 꺼보면 확실히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걸. 자, 엑스레이를 켜서 확인해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얘도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라인. 자, 센터에서.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센터를 찾아야죠. 센터가 맞을까요? 다시 라인. 자, 그러면 적당히 선을 그려서 지워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아크. 마지막으로 서클. 서클을 그리고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실까요? 또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번엔 정면 쪽이네요. 자, 라인. 자, 똑같이 선을 하나 그리고 다시 똑같이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렉탱을 그린다면 대략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되겠네요. 이런 정도. 자, 필요 없는 선들은 또 지우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또 그려야 되겠죠. 라인. 길게 길게 라인. 이렇게 그냥 길게 길게 그려주세요. 다시 또. 자, 아이고. 라인. 자, 라인. 라인.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필요 없는 선들 또 이레이즈를 지워주고요. 라인. 대략 이렇게 되면 되겠군요.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아크.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크. 자, 이런 데도 전부 아크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선들 남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똑같이 서클을 하나 또 그립니다. 서클 중심선 맞춰서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락 하이드 언락 하이드 있어요. 자,
자,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뷰 메뉴에서 엑스레이 끄고 어떤가요?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만 보던 모형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이 그룹으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